오늘은 가난에 시달리는 집 5가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항목이 특히 가난을 찾기 쉬운지가 오늘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 5가지 공통점을 5위부터 순서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각 항목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5위부터 시작해 봅시다. 5위는 어떤 항목인지, 가난한 신에게 시달리기 쉬운 집은 어떤 것인지. 5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가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위에 오른 가난에 시달리는 집의 공통점은 자신의 집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집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또한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는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배울 것은 1mm라도 좋으니까 집을 좋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아끼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공간을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즐겁게 만들고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좋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큰 요인은 바로 조명의 전구가 꺼지거나 망가진 물건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빛을 발산하는 전구의 중요성과 그것이 꺼져 있거나 손상된 물건을 그대로 두는 것의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구가 꺼져 있거나 손상된 물건은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지만 저는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손상된 물건이나 꺼져 있는 전구 또는 밝기가 크게 감소한 전구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가 가난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신 후에는 꺼져 있는 전구를 교체하거나 손상된 물건을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에너지를 회복하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꼭 해보세요.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주제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럽다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로 특히 많은 물을 사용하는 곳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 하나는 물을 사용하는 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일 10분씩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청소하는 경우 처음에는 10분 동안 청소를 하고 그 후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유지하면 그 이후에는 하루에 1분 정도로 닦아내는 간단한 청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수준까지 물을 사용하는 것을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리고 2위는 바로 현관이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현관을 정돈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전에 언급했던 매일 10분 동안의 청소와 신발장 청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일상적인 청소가 부담스럽다면 주말에 2시간 정도를 투자하여 신발장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달 내에 현관을 깨끗하게 정리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달력에 원을 그려서 청소 일정을 표시하고 그 일정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소가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럽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바로 바닥에 물건을 그냥 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감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닥에 물건을 그냥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이며 이것이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삶밖에 살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에 물건이 있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공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생활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때로는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닥에 물건이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공간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활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때로는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닥에 물건을 놓아두는 습관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바닥이 아닌 책상 위나 다른 곳에 물건을 놓을 공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는 바닥에 물건을 놓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생활 공간을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주의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집에 대한 주요 요인들을 5위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위에는 집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주거 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만족감을 나타내며 이러한 감정이 지속되면 집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에너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위에는 망가진 물건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안의 물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수리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집의 전반적인 품질과 가치를 저하시킵니다. 3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곳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방이나 화장실 같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 청결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의 전반적인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2위에는 현관이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현관이 깨끗하지 않거나 정돈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집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1위에는 바닥에 물건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는 집안 공간의 활용도를 저하시키며 불필요한 물건들이 바닥에 놓여 있으면 집이 지저분해 보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리성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참고하여 집안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실제로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면 집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꼭 시도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집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